60세 넘으신 분들 꼭 들으세요. 골다공증은 안 올 수도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듯이 골다공증은 반드시 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태영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이미 만성 골다공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뼈가 조금씩 비어가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한번 넘어지는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뼈가 부러진 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지 그 원리. 둘째, 뼈에 좋은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셋째,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낙상 예방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골절 위험을 8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막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뼈 안에는 두 가지 세포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룹니다. 30대까지는 뼈가 점점 단단해지고 40대에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50대부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없애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맞습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이 하던 일이 바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르몬이 줄면 파골세포가 억제되지 않고 활성화됩니다. 뼈가 급격히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특히 심각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남성도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이 골절을 당하면 여성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담배, 술로 이미 폐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골절이 생기면 이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악화됩니다. 뼈의 속을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뼈가 약해지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어이없이 뼈가 부러지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만 65세 이상, 남성은 만 70세 이상에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이라도 폐경이 일찍 오셨거나, 과거에 골절을 경험하셨거나, 가족 중에 골다공증 골절이 있으셨거나, 몸이 너무 마르신 분들은 미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건국대병원 김태영 교수님이 직접 추천하시는 음식들입니다. 뼈에 좋은 음식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가 칼슘 공급원 중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유 한 잔에 칼슘이 약 400mg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유가 맞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나라에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이 약 75%나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요거트나 치즈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둘째, 두부와 발효식품입니다. 두부, 나토 같은 콩류와 발효식품에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배출을 억제합니다.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멸치는 어떨까요? 칼슘이 풍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려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드셔야 합니다. 게다가 멸치는 짠 음식이라 나트륨이 오히려 칼슘을 끌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우유와 콩을 함께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콩 껍질에 있는 피틴산이 우유의 칼슘을 붙잡아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로따로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칼슘을 붙잡아 소변으로 함께 내보냅니다. 밥상에서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칼슘 보충제 하나를 더 먹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탄산음료와 사골국입니다. 의외죠. 사골국은 뼈에서 나온 칼슘이 있지만 인이라는 성분이 칼슘과 붙어 흡수를 방해합니다. 탄산음료에도 인 성분이 많아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셋째, 과도한 커피입니다. 하루 한두 잔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마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술과 담배도 뼈 생성을 억제하고 식욕을 줄여 영양 섭취 자체를 방해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언제 드셔야 할까요?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거나 식사량이 적으시거나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셔서 햇빛을 못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하루 700에서 0mg 권장량이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하루 2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탄산칼슘은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산이 있어야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변비가 생기시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걷기를 병행하세요.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면 구연산 칼슘으로 바꾸세요. 구연산 칼슘은 위산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셔도 흡수됩니다. 물에도 잘 녹으니 녹여서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D에 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여성분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햇볕 쬐기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않고 팔과 다리를 노출한 채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하루 필요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햇볕을 쬐시는 분들 계시죠?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UVB는 창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자외선이 약해 비타민 D 합성이 거의 안 됩니다. 겨울에는 음식이나 보충제로 보충하세요. 하루 700에서 10IU를 매일 드시는 것이 고용량 주사를 가끔 맞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운동하고 낙상을 예방할까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의 핵심은 체중을 뼈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으면 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등산이 모두 좋습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와 등산은 하체 근육도 함께 키워줍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어떨까요? 훌륭한 운동이지만 체중이 뼈에 실리지 않아 골다공증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잠깐요. 허리 운동에 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허리를 뒤로 펴는 운동은 뼈와 근력에 좋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운동은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좋은 운동 3가지를 드릴게요. 거실에서 걷기, 바닥에 누워 다리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바닥에 엎드려 등을 피는 운동입니다. 간단하지만 뼈와 근육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낙상 예방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어디일까요? 빙판길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집 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박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가시다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병원 신세를 지셨고 자식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짐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집 안 3군데만 바꾸세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으세요. 자기 전에 전선줄과 물건을 바닥에서 치워두세요.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주세요. 여력이 되신다면 야간 센서 등을 설치하세요. 어두운 밤에 빛이 자동으로 켜지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 이야기도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어르신입니다. 10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오전 30분씩 걷고 매일 저녁 우유 한 잔을 드셨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매년 골밀도 검사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의 골밀도는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지금도 손주들과 공원 나들이를 즐기십니다.
이분이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알고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세 가지로 기억하세요. 첫째, 골다공증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골절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은 지금 바로 골밀도 검사를 예약하세요. 둘째, 유제품, 두부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짠 음식, 탄산음료, 과도한 커피는 줄이세요. 밖에 나가 하루 20분 햇볕을 쬐세요. 셋째, 매일 걸으세요. 집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바닥에 전선을 치우세요. 허리를 굽히는 운동은 피하세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시려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걸어 다니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것을 지금 시작하세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걷기는 무료이고 햇볕은 공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부모님, 형제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매일 걷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